아니, 형수님, 아버님 칠순 잔치인데 갈비찜 30인분은 기본으로 해야죠. 시동생은 제가 피땀 흘려 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발을 척 올린 채 얄밉게 발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야, 며느리, 내가 적어준 거 똑똑히 봐. 홍어 무침에 잡채까지 싹 다 네가 직접 해.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 음식 목록을 제 얼굴을 향해 휙 집어던졌습니다. 세상에 새집 입주 선물은커녕 빈손으로 우르르 쳐들어와서는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바로 그날. 너 빨리 안 움직이고 뭐해? 당장 마트 가서 장 안 봐오고. 저는 대꾸도 없이 조용히 앞치마를 풀고 어디론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네, 15층인데요.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어머머, 예, 너 출장 뷔페 불렀니? 진작 그럴 것이지. 돈 쓸 줄은 아네. 아니요, 출장 뷔페가 아닙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들어선 건 커다란 빈 박스를 든 건장한 포장이사 직원 4명이었죠. 아저씨들, 저 방에 있는 남자 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싸주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미쳤네, 미쳤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그날 아파트 복도에 나앉은 건 으리으리한 칠순 잔치상이 아니라 그 뻔뻔한 사람들의 짐짝이었습니다. 이 독한 것,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가짜 빚 10억, 집안 살림에 줄줄이 붙은 빨간 딱지, 거기다 전 국민이 저를 손가락질하게 만든 새빨간 거짓말 동영상 한 편까지. 아니 글쎄, 이 뻔뻔한 사람들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서연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리석 탁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들여온 가죽 소파는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부드러운 융천이 탁자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서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6해를 꼬박 달려와 오직 자기 손으로 일군 강남 한복판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네. 서연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도어락이 거칠게 풀리는 소리가 정적을 박살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강지훈이 식구들을 우르르 몰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시누이 강유미, 그리고 시동생 강민재까지. 4사람은 입주 선물은커녕 손에 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새하얀 현관 대리석에 그대로 털어내면서 말이죠. 아이고, 집 한번 좋네.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까 이런 데서 다 살아보고. 말순이 거실을 휘 둘러보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이 막 세팅을 끝낸 가죽 소파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휙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는 제 집인 양 비스듬히 드러누웠죠. 서연의 손에서 융천이 우뚝 멈췄습니다. 어머님, 거기 방금 닦은. 됐고. 말순이 서연의 말을 싹둑 자르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이 너희 시아버지 칠순이다. 친척이 30명 와. 종이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전복죽, 한우 갈비찜, 홍어 무침, 잡채, 전 모둠. 잔치상에나 올라갈 음식들이 끝도 없이 적혀 있었죠. 이거 다 네가 차려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서연은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없이요. 그때 소파 끝에 길게 드러누운 시동생 민재가
발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형수님, 잔치인데 갈비찜 30인분은 기본 아니에요. 죽도 좀 끓이시고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주방을 까딱까딱 가리키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신우이 유미가 빌트인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생수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손뼉을 짝짝 쳤죠. 옳게 뭐해. 빨리 마트 갈 준비 안 하고. 시간 없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직장도 없이 빈둥거리던 지우는 어느새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푹 파묻힌 채 턱짓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뭐해? 어머니 말씀 안 들려. 얼른 갔다 와. 집안 가득 네 사람의 목소리가 떠다녔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기들인 것처럼요.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그 음식 목록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걸어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대로 쳐넣었습니다. 쿵 하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머, 제발. 어디서 어른말을. 말순이 벌떡 몸을 일으키려는데 서연이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단축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네, 저예요. 1502호요. 지금 바로 올라와 주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는 서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옳게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출장 뷔페. 잘 생각했네. 유미가 그제야 표정을 풀며 비죽 웃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1층 현관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월패드의 문 열림 버튼을 눌렀죠. 곧이어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어선 건 출장 뷔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빈 이사 박스와 포장재를 잔뜩 든 우람한 남자넷.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박힌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포장이사 전문센터. 어디 가는 이사예요. 우리 집은 이사 안 가는데. 민재가 소파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이 손가락을 들어 안방 드레스룸과 작은 서재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저 방하고 저 방. 저 사람 집만 전부 싸주세요. 서연의 손끝이 가리킨 건 다름 아닌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이사 요원들은 군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서재로 들어가 지훈이 애지중지하던 비싼 컴퓨터를 뽁뽁이로 감쌌죠. 옷장에 걸린 명품 옷가지며 골프채까지 무서운 속도로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아니,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너희 뭐야? 지훈이 리모컨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 이거 우리 아들 물건이야. 손대지 마. 말순과 민재가 이사 요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요원들은 두 사람을 가볍게 떼어내고는 묵묵히 테이프를 둘렀죠. 착, 착. 테이프 뜯기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짓을. 지훈이 핏대를 세우며 서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며 치켜드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아파트 보안 요원 둘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요원들이 지훈의 양옆을 막아서며 그의 접근을 딱 끊어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죠. 더 흥분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지훈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더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짐 포장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훈의 물건이 담긴 박스 10대 개가 현관 밖 복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올케, 너 진짜 이럴 거야. 오빠한테 어떻게 이래. 유미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은 식구들의 등을 하나씩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지금 당장. 차분한데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로 밀려나는 그 찰나였습니다. 유미가 잽싸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 요원들이 짐을 내려놓는 장면과 서연의 차가운 얼굴을 몰래 찍기 시작했죠. 찰칵, 찰칵.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거 다 찍어놨어. 유미가 표독스럽게 외쳤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유미의 휴대폰을 탁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철컥. 이중 잠금 장치와 안전고리까지 야무지게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야, 윤서연. 너 가만 안 둬. 지훈의 고함과 말순의 악다구니가 방화문을 뚫고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완벽하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전동 커튼을 활짝 젖혔죠.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쫙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걸어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을 켰습니다.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진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복도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얼굴엔 동요 하나 없었습니다. 따끈한 커피잔을 들고 소파로 돌아와 흐트러진 쿠션을 하나하나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며느리를 식모 부리듯 하려던 그 오만함은 박스 10대 개와 함께 복도에 나앉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머금으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복도 한쪽에서 유미가 방금 찍은 영상을 들여다보며 지훈에게 뭔가를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커피잔을 기울였습니다. 복도로 쫓겨난 식구들의 난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습니다. 그러더니 복도 한쪽 소화전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붉은 소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돌아왔습니다. 문 안 열어. 그럼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지훈이 소화기를 번쩍 들어 도어락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쇳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어락에서 불꽃이 튀고 플라스틱 조각이 후두둑 떨어졌죠. 여보,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 저 못된 것을 그냥. 말순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부추겼습니다. 그 소란의 옆집, 앞집 현관문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아니, 새벽도 아니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난리예요. 누가 신고 좀 해요. 무서워 죽겠네.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 둘이 내렸습니다. 거기 그만하세요.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고요. 경찰이 다가서자 지훈은 소화기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에요. 내가 내 집 문 좀 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훈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무언가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 명의자 윤서연 씨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이고 뭐고 일단 문 부순 건 명백한 기물 파손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경찰이 지훈의 팔을 잡으려 하자 말순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죠.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잡아가지 마요.
며느리가 시집 식구를 다 내쫓았다니까.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진정하시고요.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훈 일가는 결국 경찰의 강경한 경고에 밀려 복도에 쌓인 짐 박스를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비척비척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 내려갔죠. 집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지켜보던 서연은 그들이 단지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곧바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얼굴을 대면 열리는 보안 장치까지 하나 더 달았죠. 이 집에 다시는 그들의 발이 들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시댁의 보복은 끈질겼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다니는 회사 1층 로비. 출근길 직원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말순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띠를 동여매고 두 손엔 커다란 피켓을 들고서요. 피켓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은 폐륜 며느리. 여러분, 이 회사에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다닙니다. 말순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붙잡고 전단지를 마구 들이밀었습니다. 서연이 로비로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 우뚝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눈빛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죠. 서연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영업 방해 중인 분 계세요. 내보내주세요.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말순의 양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시험이야, 시험이라고. 말순의 악다구니가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집으로 두툼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법원 마크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죠. 서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훈이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기가 막힌 요구가 적혀 있었어요. 집안일에 기여했으니 강남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서연이 종이를 읽어내려가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여. 텔레비전 리모컨 누른 거 말고 뭘 했는데. 서연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쭉 뽑았습니다. 이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자기 월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프린터에서 차곡차곡 쏟아져 나왔죠. 서연은 그 종이 뭉치를 두꺼운 파일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서연은 자기 차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새하얀 외제차의 앞 유리와 보닛 전체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이 잔뜩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짓이야?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차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쏙 빼냈죠. 집에 올라와 영상을 확인하니 마스크를 쓴 남자가 한밤중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체격이며 걸음걸이가 영락없는 지훈이었습니다. 증거를 또 남겼네. 고맙다 정말. 서연은 차분하게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망가진 차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뒤 곧장 경찰서로 향했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윤서연 씨, 고소 취하하시고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시죠. 그럼 이혼 소송도 멈추겠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거래였습니다. 서연은 통화 내내 침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한 구석에선
녹음 표시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네, 잘 들었어요. 그쪽 제안. 서연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큰 법률회사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누이 유미와 시동생 민재는 또 다른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SNS에 들어가 가짜 계정을 수십 개씩 만들어냈죠. 게시물마다 악의에 찬 댓글을 도배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걸 캡처해 또 하나의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마음껏 떠들어. 다 모아두면 되니까. 거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죠. 서연은 파쇄기에 지훈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우편물들을 한 장씩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갈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지훈은 도시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죠. 탁자 위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형씨, 일 좀 깔끔하게 해줘요. 뒤탈 없이. 지훈이 음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은편의 사내가 봉투 두께를 슬쩍 가늠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검은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말순의 일인 시위가 보안 요원들에게 막힌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회사 임원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불룩하게 솟은 배를 한 손으로 감싼 채였습니다. 누구시죠? 약속 안 하셨는데. 서연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손에 든 사진 뭉치를 서연의 책상 위로 확 뿌렸습니다. 태아의 모습이 찍힌 초음파 사진들, 그리고 지훈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커플 사진들이었습니다. 내가 강지훈 진짜 아내예요. 이 뱃속 아기 아빠가 누군지 알아? 여자가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흩어진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아내. 그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년간의 조각들이 착착 맞춰지고 있었죠. 지훈이 핑계를 대며 집에 안 들어오던 수많은 밤들. 그 빈자리가 한꺼번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충격받았어. 당연하지. 여자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 크리스털 명패를 손으로 휙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명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그 강남 집 위자료로 내놔. 우리 아들 키워야 하니까. 여자가 악을 쓰며 컴퓨터 모니터까지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책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꾹 눌렀죠.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피해자야. 여자가 발버둥 쳤지만 양팔이 붙들린 채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임원실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들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투명한 봉투에 한 장씩 담았죠. 이것도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그날 저녁 퇴근한 서연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 글씨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강제 집행 예고장. 문틈에는 낯선 서류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10억 원. 내 이름으로. 빚이 있다고? 서연 명의로 10억 원짜리 빚 문서가 만들어졌고 갚지 않으면
집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재판 한 번 없이 곧바로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서류였죠.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도장을 찍었어. 말도 안 돼.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서류 발급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여기 본인 도장 증명서가 대리인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직원의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자기가 발급한 적 없는 도장 증명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훈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훔쳐냈다는 것을요. 그걸로 위임장을 정교하게 위조한 것이죠. 통신사에 문의하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했다는 겁니다. 대출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전화를 그 휴대폰으로 전부 가로챈 것이었어요. 치밀하네. 정말 치밀해.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관들은 거실에 커다란 텔레비전, 양문형 냉장고, 가죽 소파에 빨간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명의가 도용당한 거예요. 제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요. 서연이 다급하게 항변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요. 억울하시면 따로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집행관은 기계처럼 절차를 밀어붙였습니다. 빨간 딱지가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서연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지훈의 비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때? 집안에 빨간 딱지 구경 좀 하니까 정신이 좀 들어. 강지훈, 너 정말 가전제품으로 끝날 줄 알아. 다음은 집이 통째로 경매 넘어가는 거야. 그러기 싫으면 이혼 소송에서 손들고 항복해. 지훈이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빨간 딱지로 도배된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요.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남편의 사기 한 방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선 임원실 난동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임원 자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해졌죠. 평생 쌓아 올린 자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거실 한복판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죠.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아. 서연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짐을 싸서 내쫓을 때 몰래 빼돌려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쓰던 낡은 업무 수첩, 그리고 부서진 외장 하드디스크. 서연이 그것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알 수 없는 날짜와 은행 이름들을 살폈죠. 자신의 달력과 하나하나 맞춰보며 지훈의 동선을 거꾸로 되짚었습니다. 이날 은행에 갔었네. 도장 증명서 뗀 날하고 딱 맞아. 밤이 깊도록 서연은 화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하드디스크에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잠긴 폴더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니터에 글자들이 좌르륵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어떤 사내와 주고받은 메일, 그리고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 번호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잡았다. 강지훈, 꼬리가 잡혔어. 서연이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찾아낸 증거들을 전부 USB에 옮겨 담았죠.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서연은 빨간 딱지가 붙은 냉장고를 열어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머릿속이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출근용 정장 대신 움직이기 편한 검은 바지를 꺼내 입었죠. 지훈의 사기 서류 사본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는 서연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단단하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모은 자료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커다란 법률 회사 건물. 서연은 까다로운 보안 검색대를 지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널찍한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차민혁? 과거 경제 사건만 파헤치던 검사 출신의 이름난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시죠. 전화로 들은 내용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민혁이 정중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위조된 빈문서 사본, 그리고 몰래 개통된 휴대폰 내역서, 넓은 탁자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죠. 10억 원짜리 빚을 제 도장을 훔쳐서 만든 거예요. 재판도 없이 집에 딱지가 붙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들여다보다 문득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강지훈. 이 사람이 남편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모니터에 오래된 사건 기록을 띄웠습니다.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부동산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가족이 풍비박산 났죠. 민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 사기를 주도한 브로커가 바로 이 강지훈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저도 이 사람한테 갚을 빚이 있는 셈이죠. 개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같은 적을 둔 두 사람,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단 불법은 안 됩니다. 법으로만 깔끔하게 끝냅시다. 서연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빈틈없는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은 흥신소를 쓰거나 몰래 캐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이 허락한 방법만 썼죠. 먼저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해 지훈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은행 기록을 받아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류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지훈 계좌로 10억을 보냈는데 단 하루 만에 전부 현금으로 빠져나갔네요. 민혁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에요. 서연이 눈을 빛냈습니다. 민혁은 그 다음 단서를 SNS에서 찾았습니다. 지훈의 상간녀가 자랑삼아 올린 고급 빌라 사진이었죠. 그 집 주소를 알아내 누구 명의인지 공개된 등기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지훈이 돈을 뽑아낸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 여자 이름으로 빌라를 현금 10억에 샀더군요. 민혁의 말에 서연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만든 가짜 빚으로 딴 여자 집을 사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증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지훈이 도장 증명서를 위조한 그 주민센터의 그날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 동생 민재와 유미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인 척 위장시켜 창구 직원에게 가짜 위임장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서연이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간녀가 다닌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 의료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태아의 친아버지가 지훈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죠. 그 여자 다른 남자아이를 가진 채로 지훈 돈을 뜯어낸 거예요. 민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지훈이 그 여자한테 또 속고 있었던 거네요. 네.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셈이죠. 게다가 유미의 쇼핑몰 통장으로도 지훈이 빼돌린 돈 일부가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무당국의 협조 문서로 그 흐름이 낱낱이 밝혀졌죠.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쥔 민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말순, 유미, 민재, 그리고 상간녀까지 도장을 위조하고 돈을 가로챈 죄로 5사람 전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낸 이혼 소송에 맞서 도리어 맞소송을 걸었죠. 남편의 외도 상대와 지훈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류를 우체국에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방. 민혁은 빨간 딱지가 붙은 가전제품의 압류 절차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빚 자체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있으니 일단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빨간 딱지와 협박에 시달리던 서연의 얼굴. 이제는 칼자루를 쥔 사람의 서늘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싸움 우리가 이깁니다. 민혁이 큰 화면에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무너지려던 마음을 단단히 받쳐주는 방패 같았죠. 서연은 민혁이 정리해준 파일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재판 날만을 기다리며 마음속 칼을 시퍼렇게 갈았습니다. 한편 지훈 일가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빌라 거실에 모여 앉아 양주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죠. 서연이 그년 이번엔 진짜 끝났어. 집도 뺏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야. 지훈이 술잔을 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상간녀가 등기 서류를 흔들며 지훈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럼 다 내 계획대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행이 이미 낱낱이 들통난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의 통쾌한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단 한 점의 불법도 없이 마무리됐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빨간 딱지가 붙은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재판 날짜 통지서를 가만히 들여다봤죠. 창밖을 가리던 흐린 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들어 달력의 재판 날짜에 굵은 동그라미를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이제 갚아줄 차례야.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닉 자산을 모두 파헤친 지 한 달 뒤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 넓은 법정 안. 지훈과 말순, 유미, 민재, 그리고 배가 부른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사람의 얼굴엔 이길 게 뻔하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연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민혁과 함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툼한 증거 자료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죠. 재판이 시작되자 지훈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사는데 남편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 가정을 꾸려야 할 아이도 곧 태어납니다. 변호사가 상간녀의 임신 진단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강남 아파트를 절반으로 나눠주십시오. 지훈이 그 모습을 보며 슬쩍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때 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혁이 리모컨을 누르자 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민센터 안에서 지훈이 동생들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는 장면. 서연인 척 위장시켜 가짜 서류를 내미는 모습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훈 쪽 변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황급히 뒤적였습니다. 유미와 민재는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채업자가 보낸 돈의 흐름입니다. 화면 한쪽엔 송금 기록이, 다른 쪽엔 상간녀가 산 빌라의 등기 서류가 나란히 떴습니다. 가짜 빚으로 빼낸 돈이 고스란히 상간녀 집 사는데 들어간 게 그림처럼 드러났죠.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제출된 서류를 매서운 눈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들, 이 영상과 서류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갈랐습니다. 코너에 몰린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이 사기꾼, 나도 너한테 속은 거야. 다 너 때문이잖아. 상간녀가 지훈의 뺨을 철썩철썩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너도 같이 해놓고 왜 나한테. 지훈도 지지 않고 막고함을 쳤습니다. 법정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죠. 두 사람 당장 멈추세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 난리통에 민혁이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혁이 상간녀의 병원 기록을 재판부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아이는 강지훈의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입니다. 순간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지훈이 상간녀를 돌아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상간녀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말순이 그 말을 듣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손주가 가짜라고. 말순이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지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가게 생긴 데다 손주마저 남의 자식이라는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었죠. 완벽하게 짜였다고 믿었던 사기극이 증거 앞에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지훈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봉을 들었습니다. 피고 강지훈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탕, 탕, 탕.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집 가전제품에 붙은 빨간 딱지를 떼라는 결정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지훈의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상간녀와 지훈이 서연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형사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지훈, 강유미, 강민재. 도장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세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뭘 했다고. 놓으라고.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법원 주차장에서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승합차에 한 명씩 구겨 넣어졌죠.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서연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말순과 수갑을 찬 지훈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움도 통쾌함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는 사람의 담담함만 있었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집행관들을 불렀습니다. 거실 가전제품에 붙은 빨간 딱지를 손수 떼어냈죠. 찢고 또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내 집, 내 거, 다시 내 거야. 서연이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온전히 자기 품으로 돌아온 그 공간을요. 깊은 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혁이 보낸 축하 샴페인이 배달되어 온 것이었죠. 서연은 크리스털 잔에 샴페인을 가득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윤서연. 서연이 자기 자신에게 건배를 건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욕심을 끝내 법의 심판으로 끊어냈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일상을 되찾아낸 순간이었죠. 서연은 벽에 걸려있던 지훈의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미련 없이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갈 자리에 척 내려놓았죠. 다시 소파로 돌아와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민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푹 쉬세요. 서연은 잔에 남은 샴페인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시댁과의 악연이 드디어 법의 심판으로 끊겼습니다. 창밖 야경 위로 승리한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만히 번졌죠. 하지만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미가 몰래 찍어두었던 그 영상이 아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불씨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완벽한 승리로 평온을 되찾은 지 겨우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오래된 지인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였죠. 무슨 일이지? 다들 왜 이래?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보낸 링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링크를 눌렀죠.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가십 채널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눈멀어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은 패륜녀의 실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엔 낯익은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장이사로 시댁이 쫓겨나던 그날, 유미가 몰래 찍어둔 화질 거친 그 영상이었죠. 이사 직원들이 지훈의 짐을 복도로 내놓는 모습, 그 장면이 교묘하게 짜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은 흑백으로 처리되고 크게 확대됐죠. 화면엔 새빨간 가짜 자막이 깔렸습니다.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밀치고 폭행했다. 이게 뭐야? 난 손도 안 댔는데.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모든 건 감옥에 가기 직전 지훈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악덕업체에 거액을 쥐어주고 유미가 찍은 영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라 시킨 것이었죠. 영상은 반나절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맨 위에 떡하니 올라왔죠. 서연의 얼굴 사진과 직장 명함이 가림막도 없이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회사 게시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장 서연을 자르라며 업무를 마비시켰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려고 회사 로비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사람 수십 명이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저 여자다. 저 패륜녀.
누군가 소리치자 사방에서 손이 날아왔습니다. 날달걀이 서연의 정장에 퍽 터졌습니다. 먹다 남은 커피 컵이 어깨로 날아와 부딪혔죠. 부끄러운 줄 알아. 어떻게 시부모한테 그래. 천벌 받을 거야.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서연을 겨우 에워싸고 안으로 끌어들였죠. 계란 범벅이 된 채 서연은 대표이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긴 탁자엔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윤 전무. 사정은 알겠지만 회사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대표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 불매 운동 얘기까지 나와.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자니가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세.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제가 손댄 적도 없어요. 이혼 판결문도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은 그 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론이 무서운 거지. 대표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여론 앞에 진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대표이사실을 나섰습니다. 오물에 젖은 정장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죠.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 현관문 앞에서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문에 낙서를 휘갈겨 놓았던 겁니다. 페류나 방 빼라. 도어락 앞엔 시키지도 않은 배달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그릇의 음식이 썩어가며 고약한 냄새를 풍겼죠. 돈도 안 낸 채로 누군가 골탕 먹이려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분 단위로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합성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죠. 힘들게 지켜낸 재산과 자리가 이번엔 형체도 없는 폭력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커튼을 모두 닫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홀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혁의 번호를 눌렀죠. 저예요. 좀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요. 민혁은 두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십 채널의 영상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가짜 댓글들이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밤새 분석한 자료가 두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거 사람이 손으로 단 댓글이 아니에요. 기계로 도배한 거예요. 민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근원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두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죠. 저 도망 안 가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물에 젖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러고는 거실 한쪽에 화이트보드를 끌어왔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을 환하게 켜고 매직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힌 여론을 다시 뒤엎을 시간표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뿌리부터 뽑아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다시 서늘한 칼날이 섰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버 수사 담당자에게 연결을 시도했죠. 거짓으로 들끓는 여론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다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거짓에 맞설 진실의 무기를 벼리면서요.
창밖에선 여전히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통보를 받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의 집 거실은 작은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민혁이 데려온 보안 전문가들이 노트북 수십 대를 켜놓았죠. 가짜 영상을 처음 올린 위치를 거꾸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강남 외곽의 한 마케팅 업체 네트워크예요.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기가 근원지군요. 바로 신청합시다. 민혁은 곧장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명백한 자료였죠. 판사는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 기동대가 마케팅 업체로 들이닥쳤습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사무실로 진입했죠. 서버 하드디스크와 대포폰 수백 대를 파란 상자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장 가져왔어. 업체 직원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묵묵히 증거를 챙겼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이 업체에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거래 장부가 통째로 나왔던 겁니다. 영상을 조작하고 가짜 댓글 부대를 고용한 내역이 엑셀 파일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5천만 원.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데 그 정도면 싸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서연이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도 자기만의 결정적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던 그날 거실 천장에 달아둔 홈캠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클라우드 저장 폴더를 뒤졌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원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있다. 진짜가 여기다 있어. 서연이 영상을 노트북에 옮겨 담았습니다. 화면 속엔 진짜 그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30인분 잔치상을 차리라며 윽박 지르는 장면. 서연에게 막말을 쏟아내던 모습. 유미가 악착같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몰래 찍던 순간까지요. 완벽한 반전 카드를 손에 쥔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큰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초청장을 돌렸죠. 기자회견 당일 수십 대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단상을 향해 터졌습니다. 서연이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망설임이 없었죠.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큰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엔 가십 채널이 조작한 영상, 오른쪽엔 서연이 확보한 진짜 원본 영상. 두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죠. 원본 속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끔찍한 막말이 스피커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30인분 당장 차려라. 옳게 빨리 마트 안 가고 뭐해. 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옆 실시간 댓글창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진실에 경악한 사람들의 반응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민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혁이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도장을 위조해 가짜 빚을 만든 판결문.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한 표였죠. 마지막으로 경찰이 마케팅 업체에서 압수한 그 장부가 공개됐습니다. 5천만 원이 오간 영수증까지요. 가짜 뉴스의 실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남편 일가가 재산을 빼앗으려 벌인 악랄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를 가득 메웠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서연을 물어뜯던 여론이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이제 화살은 지훈 일가와 가십 채널을 향했죠. 분노한 사람들이 거꾸로 유미와 상간녀의 신상을 파헤쳤습니다. 가십 채널은 신고가 쏟아져 계정이 영구 삭제됐습니다. 회사 앞을 막아서던 시위대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흩어졌죠.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윤 전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직서는 없던 일로 하겠네. 잔이가 옳았어.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뿐이에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과 민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퍼뜨린 수천 명의 악플러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고소하기로 했죠. 고소장이 담긴 상자 수십 개를 두 사람이 직접 경찰서로 날랐습니다. 한 명도 봐주지 마세요. 끝까지 갑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다음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된 영상 하나로 사람을 무너뜨리려던 지훈의 마지막 발악. 그 발악은 진짜 증거라는 묵직한 바위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은 군중의 손가락질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자기 명예를 스스로 증명해냈죠. 기자회견장 단상을 내려오는 서연을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볍게 주먹을 마주쳤죠.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서연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견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 무너졌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엔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면 좋겠네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혁이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사람들의 분노가 지훈 일가를 완전히 덮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던 지훈에게 새로운 죄목이 줄줄이 더해졌습니다. 명예를 짓밟은 죄, 거짓 정보를 퍼뜨린 죄까지요. 지훈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좁고 차가운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훈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전 양주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하던 그 오만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죠. 같은 날 상간녀에게도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지훈이 사준 빌라가 범죄로 번 돈이라 압류된다는 보도였죠. 소식을 들은 상간녀는 큰 여행 가방에 명품 가방과 시계만 쑤셔 넣었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곧장 공항으로 내달렸죠. 여권만 있으면 돼. 일단 나가고 보자. 상간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를 막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죠. 손님,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여권 주십시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가야 한다고요. 상간녀가 발버둥 쳤지만 직원들은 여권을 그대로 압수했습니다. 상간녀는 공항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지훈의 돈을 뜯어내려던 그 욕심. 결국 빈손으로 바닥에 나앉은 것이었죠. 영상 조작을 함께 거둔 유미와 민재는 도망치려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빌라 1층을 지키던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죠. 강유미, 강민재. 같이 갑시다. 나요.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유미가 악을 썼지만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서연이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말순의 통장과 보증금까지 묶였습니다. 월세조차 못 내게 된 말순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 외곽 곰팡이가 슬고 물이 새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죠. 며칠 뒤 유미가 경찰 조사에서 풀려나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죄를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떠넘기고 나온 길이었죠. 좁은 방문을 열고 들어선 유미를 보자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인연. 애미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그 집 차지하자고 했잖아. 다 엄마 욕심 때문이야. 뭐라고? 이게 어디서 애미한테.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좁은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짐승처럼 악을 쓰며 서로를 핥히었죠. 한때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려던 욕심이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추하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악플을 달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줄줄이 불려가 반성문을 들고 합의를 빌었죠. 하지만 서연 쪽 변호인단은 단 한 명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서연이 못 박았던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편 서연에게는 좋은 소식만 쏟아졌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서연의 결단력과 위기를 헤쳐나간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마케팅 총괄 전무이사로 특별 승진시킨다는 발표를 사내 게시판에 큼지막하게 올렸죠. 민혁의 법률회사도 이 사건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통쾌하게 이긴 재판과 기자회견 덕분이었죠. 회사 팩스엔 일을 맡기겠다는 의뢰서가 수백 건씩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지난날의 불쾌한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름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아파트를 통째로 새로 고치는 큰 공사를 시작했죠. 지훈과 시댁 식구들이 뒹굴던 가죽 소파와 침대 모두 폐기물 트럭에 실려 쓰레기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바닥재를 뜯어내고 최고급 대리석을 새로 깔았죠. 집안 곳곳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한결 넓어진 전무이사 단독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 가구로 채워진 아늑한 집에 들어서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죠. 서연은 오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거실 대리석 바닥을 타고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죠. 탁 트인 강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발코니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강지훈에게 징역 7년과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됐다는 속보였죠. 서연은 그 알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미움도 통쾌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알림을 옆으로 밀어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 화면을 껐죠. 이제 너희는 내 하루에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자기 집을 통째로 삼키려던 자들. 이제 그들은 차가운 철창과 곰팡이 핀 방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빛나는 일상엔 단 한 점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못했죠.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힘으로 이뤄낸 지금의 모든 것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큼지막한 난 화분이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전무이사 승진을 축하하며 민혁이 보낸 것이었죠. 화분 옆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축하해요. 민혁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부당한 요구에도 미친 군중의 손가락질에도 끝내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 똑똑하고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낸 한 여자의 기운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 서연의 곧은 콧날과 반듯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잔에 남은 와인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내일의 출근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유리창에 비친 서연의 옆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우아했습니다. 서연은 발코니 창문을 닫고 따뜻한 불빛이 켜진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깥의 위협이 완벽하게 사라진 이곳, 오롯이 자기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단단한 보금자리였죠. 음악 선율이 거실을 부드럽게 채우며 남은 긴장마저 모두 풀어졌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진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 야경 위로 평온하고 환한 미소가 가만히 번졌죠. 빈손으로 쳐들어와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집을 제 집인 양차지하려 들고 도장을 훔쳐가짜 빚을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폐륜녀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죠. 하지만 윤서연은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울고 매달리는 대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대신 법이 정한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리고 끝내 자기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고 당연한 듯 희생을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흘린 땀으로 일군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부디 손해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